보통 여기서부터 검사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헤이 제너럴 1, 2, 3가 있지. 요게 만약에 검사 개수가 1이면은 얘는 한 0.4 정도의 비율이야. 얘는 아이고 등비수열 채택돼 있네. 그제? 여기가 100개면은 얘는 몇 개다? 160개. 그러면 검사 수준 1, 2, 3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검사 개수가 커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검사 수준 3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시력 크기가 커진단 말이야. 언제 쓰냐? 이건 철저하게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이 검사는 언제다? 어이 봐서 이거 품질이 영 이상한 것 같아. 그제? 그러니까 로트 내의 산포나 로트 간의 산포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검사 개수를 키워야지 검사가 정확해지지. 그때 사용을 하면 돼. 와는 언제 사용하면 될까? 상당히 품질이 안정돼 있어. 그제? 구매자가 봤을 때. 그제? 그럴 때는 완을 사용해도 어떻게 문제가 없겠지. 자, 이렇게 사용. 얘는 그럼 언제 사용할까? 특별한 경우야. 맞아. 대답들 잘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가 언제냐가 문제지. 그치? 검사 개수를 줄이고 싶을 때. 검사 개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이게 왜 늦게 너 들어오고 지랄이야. 이 새끼가 이게 안 나셔. 저 새끼가 저거 나한테 감기 걸렸어. 너 나한테 감기 올려. 에? 원장님한테 제가 저 싸가지가 저게 죽을라고 저게 진짜. 에이씨. 설사 그랬더라도 말을 곧다시로 하세요. 님 이 새끼 죽을래면 이 새끼 임금 불화를 못 찾게 시키가. 다시. 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한테 옮긴 거야? 네가 나한테 옮긴 거야? 동준이가 망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옮겼습니다. 네가 옮겼지? 지금 머리 졸라 나빠. 한 방에 깨갱하면 될 걸 갖다가, 그지? 개겨 봐. 뭘 개겨보면 뭐 떡이 나와, 이 새끼야? 아이고, 이쪽은 그러면 검사 개수가 훨씬 줄어든단 말이야. 검사 개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N이 줄어들면 50곡선이 빡 들리잖아. 그러면 구매자는 어떻게? 눈대비 밤탱이 되게? 어떻게 하면 되니? 아이고, 뭐, C꼴 제로 검사 놓으면 되지, 뭐. 검사 개수가 적은 대신 C를 뭘로 놓는다? 0으로 놓으면 분량만 나왔다 그러면 얘는 골로 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다지 좋은 검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시료 개수가 줄어든다? 결국은 어떻게? 품질 보증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시료가 작으면 어떻게 시료가 모집단을 대표를 하냐? 그지? 대표성이 없단 말이에요. 검사 자체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품질 보증의 능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C꼴 제로 검사 어떻게? 샘플링 검사에서 함부로 막 쓰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지금. 실무상에서 보면은 검사 개수가 많으면은 그 로트는 굉장히 많고 검사 개수가 많으면은 피곤해지잖아. 그러니까 요것들이 어떻게 잔대가리만 뺑뺑 굴려요. 표를 보니까 C꼴 뭐가 있어? A씨가 0인 검사가 있어. 그거 쓰다 보니까 검사 개수도 확 줄어. 그지? 어이구야, 웬 떡이냐? 웬 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처먹다가 어떻게 목에 탁 걸려갖고 뒤집어라. 진짜 뒤지게 돼 있어요. 왜?
n이 작아지면은 베타 값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커질 수밖에 없죠. 알파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샘플링 검사는 검사의 품질 보증 능력이 어떻게 툭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언제일까? 검사 비용이 졸라 비싸. 시간 졸라 많이 걸려. 그러면 시료를 많이 취할 수가 없잖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는 어떻게? 검사 개수를 줄이고 C를 제로로 놓는 샘플링 검사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또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파괴검사. 파괴검사라는 얘기는 워낙 어떻게 검사 단가가 비싸게 돼 있어. 그지? 자동차 파괴검사 하면 한 대당 얼마야. 그건 생각할 수도 없겠지. 자, 이럴 때는 시료수를 최소화시킨단 말이에요. 알파와 베타가 커지더라도 검사 개수를 줄여야 될 때는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너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해서 탈이요. 자, 여러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그러지 말아요. 검사 개수가 줄어들면은 롯데에 대한 품질 보증 능력은 현저히 저하가 된다라는 사실이. 자, 여기서 검사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n이 몇 개요? 200개 뽑아서 A씨가 얼마다? 3인 검사를 진행을 했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됐잖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까다로운 검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살짝 막갔다는 얘기죠. 살짝 막갔다. 야, 우리 보통 사람하고 사귀면서 실수 한 번 했다고 그것도 안 봐주냐? 뭔 인간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그제?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거예요. 그제? 근데 계속 연달아 2번 그러면 살짝 깨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꿋꿋하게 3번까지는 봐줘. 그지? 아니냐? 너네는 안 그러냐? 이것들은 그냥 한국 사람 아닌가? 야, 너네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3번까지는 봐주잖아. 우리 3, 4번이라고 그러잖아. 새끼들이 3번까지 봐주면서. 근데 얘네들은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미국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연속 5로또 중 어떻게? 2로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까다로운 검사를 휙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면 뭐 3번 정도는 돼야지, 그제? 까다로운 검사에서 일로 휙 가는 수가 있어요. 책에 뭐라고 돼 있냐? 누게 맨 로또? 뭐가? 불합격 로또가. 까다로운 검사를 하는데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 뭐. 보통 검사에서 연속 5로또 중 2로또가 불합격됐는데 정말 품질 수준이 그 정도라면 그제? 까다로운 검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완전 골로 보내는 건데 n이 200개인데 A씨를 얼마를 쓰는 거예요? 3에서도 불합격되는 놈이 2를 쓰면 불합격이 더 되겠다. 골로 가지. 중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후로 대기 중인 로또, 검사 대기 중인 로또 전부 다 바로 뭐 불합격인 로또는 분명히 전수검사 한다고 그랬죠? 그치? 자, 검사 중지가 돼버린다는. 그러면 다음에 또 로또 제출하겠죠? 거래를 하느냐고. 짤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품질 개선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너네 품질은 적어도 어떻게? AQL이라는 놈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공정품질은 아니다. 그 얘기죠. 공정품질도 높여갖고 거래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네 어떻게? 한 방에 훅 간다. 그 얘기입니다. 경고죠, 경고. 한 방에 훅 간다.
뭐 물론 뭐 후가도 어떻게 괜찮은 업체라면은 어떻게 가 있고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떤 회사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약서라는 게 있거든. 그지? 이 정도 품질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하겠다라고 계약서에다 도장 땅 찍은 거 아니요. 계약 불이행이네. 거기에서 나타나는 손실 비용은 누가 다 대야 돼? 계약을 했으니까 공급자 책임져야 돼. 골 때려 이거 진짜. 그러면 품질 개선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검증을 받아야겠죠.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이전의 롯드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불합격 롯드 딱 때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불량 속간해 갖고 어떻게 폐기를 하고 다시 제출을 하겠죠. 혹은 재가공을 하겠죠. 수리할 거면은 수리를 하겠죠. 그러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검사도 안 해보고 그냥 받아들여요? 아니죠. 해야 돼요. 까다로운 검사에서 검사를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카운트에 이용되는 거는 이전 노트는 필요 없어. 자, 중지됐죠. 품질 개선 명령 받았죠. 그 다음에 생산된 노트들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연속 몇 노트가 합격된다. 5로트가 합격되는 거예요. 보통 검사로 다시 가는 겁니다. 아, 품질이 어떻게 좀 안정돼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검사에서 수월한 검사로 가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얘는 어떻게 완전 자동.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반자동. 이 세 가지 조건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SS라는 놈이 나와요. 스위칭 스코어, 전환 스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갖다가 SS라고 써놓은 거예요. 전환 스코어. 오케이? 그게 몇 점 이상이 돼야 된다? 30점. 두 번째로 갖다가 어떻게? 생산 진도가 안정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어떻게 로트마다 품질이 같다고 인정할 수 있죠. 연속 로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로 갖다가 소관권한자가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소관권한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검사를 진행시키는 자죠. 그러면 이거는 구매자가 할 수도 있고 생산자도 할 수도 있고, 뭐 생산자 구매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검사기관에다가 어떻게 돈 주고 소관권한자 네가 해라 그럴 수도 있죠. 하여간 이거는 계약서상에 명시가 됩니다. 계약서상에. 근데 보통 소관권한자, 책임 소관권한자는 누굴까요? 구매자지 누구야, 그치? 구매자가 감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졸라리 되게 시료 끄집어내갖고 합부 판정하는 거는 누가 하면 돼? 쫄따구가 하면 되는 거고, 소관권한자가 한 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매자야. 내 군번이 어떻게 시료 끄집어내갖고 어떻게 불량양품 따져갖고 로또 합격 불합격 따지냐?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대빵이지. 쫄따구들이 하면 되는 게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됩니다. 보통 검사에서 수월한 검사에서 보통 검사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로또 불합격돼. 품질이 좋다고 뭘로 남겨줬는데 수월한 검사로 남겨줬는데 로또가 불합격이 돼야? 아니 이 검사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널널하게 해줬더니 불합격이 돼. 이건 완전 배신이야, 배신. 그제? 예. 그러면 수월한 검사에서 바로 뭘로 가는 거야? 보통 검사. 얘는 자동이야. 알았어?
자동. 생산 자체가 불안정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로또를 어떻게 신뢰를 하냐, 그제? 그러면 여기서 수월한 검사에서 끝났더라도 생산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수월한 검사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어디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통 검사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세 번째로 갔다가 기타. 보통 검사에 복귀 필요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수월한 검사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조짐이 어떻게 품질이 원하는 것만큼 아닌 것 같다 그 얘기지. 그러면은 소관권환자가 판단을 해갖고 바로 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수월한 검사 딱 중지한 다음에 보통 검사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나네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5분의 2 수준이라는 얘기네. 맞지? 그렇잖아. 200개에서 80개면은 80개는 200개의 5분의 2분이 안 돼요. 5분의 2는 얼마야? 40%만 검사를 한다는 얘기네. 그쵸? 근데 저 스킵 검사에서 2분의 1 스킵은 얼마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50% 검사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은 이놈은 어떻게? 2분의 1 스킵보다도 검사 개수가 더 작아. 스킵 검사보다도 실은 어떻게? 2분의 1 스킵 검사보다도 수월한 검사가 검사 개수가 더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수월한 검사로 남길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전환 스코어라는 놈이에요. 이거 1차 시험, 2차 시험은 유명한 거죠. 전환 스코어, 스위칭 스코어. 일회 샘플링 검사라면은 2개로 갖다가 구분을 합니다. 딱 2개야. A씨가 2보다 큰 검사와 A씨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검사입니다. A씨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검사라면은 상대적으로 비례 샘플링이니까 검사 개수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합격 시 SS 몇 점을 준다? 2점. A씨가 2보다 큰 검사는 한 단계 엄격한 AQL에서 합격 시 SS를 몇 점을 준다? 3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엄격한 AQL이라는 놈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샘플링 검사표를 보면 여기에 0.65인 샘플링 검사 진행하고 있었죠. 한 단계라는 놈은 좌측으로 밀면 됩니다. 좌측으로 밀면은 0.40%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놈을 교차시키면은 A씨가 뭘로 변하게 돼요? 2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치? 그러면 A씨가 5인 검사는 틀림없이 뭘로 변했을까? 3으로 변하겠죠? A씨가 7인 검사는
5로 변합니다. A씨가 10인 검사는 7로 변하게 돼 있어요. 뭐 신경 쓸 것도 없다, 그제? 표 찾을 것도 없어. 자, 여기서 로또 불합격 시에는 어떻게 한다? SS는 0점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사실. 로또 불합격 시. 아무래도 좀 예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 검사 로또가 있습니다. 넘버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저 새끼 좀 누구야? 저 누구냐? 강의 듣다가 도망가야? 완전히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왔네. 간이 배 바깥으로 나오면 죽나? 죽지. 에이씨, 누구냐? 하자. N은 필요 없다. A씨만 보면 되지. A씨가 1인 검사예요. A씨가 1인 검사예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다? 발견 불량이 있는 거야. 그지? 한 개야. A씨가 1이면은 분량이 한 개까지는 합격이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합격. 그죠? 그러면 전환 스코어가 있을 거 아니냐? SS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환 스코어라고 그랬어요. 이 전환 스코어의 계산은 어떻게 해? 항상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통 검사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죠? 수월한 검사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 전환 스코어라는 놈을 갖다가 계산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합격되면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2점이지 뭐야. 그제? 0인 검사는 1보다 적은 검사지. 0이 나오면은 당연히 합격이지. 몇 점이야? 예, 요것도 2점이니까 2점 플러스 2점 그러면 몇 점이 되는 거야? 2인 검사야. A씨가 2보다 큰 검사는 한 단계 엄격한 AQL에서 합격이 돼야죠. 그러면 1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표에서 찾으면 분명히 1이 나옵니다. 2는 1이 되고 3은 2가 되고 5는 3이 되고 7은 5가 되고 10은 7이 됩니다. 자, 발견 분량이 두 개예요. 로또 자체는 어떻게? 합격이 되죠. 하지만 한 단계 엄격한 조건에서는 불합격돼 버리지. 불합격되는 순간 얘는 뭘로 가버린다? 얘는 보통 검사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인 검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한 단계 엄격한 AQL을 적용을 하면 A씨가 2가 되겠지? 2가 나왔어. 당연히 3보다 적으니까 합격이지? 2까지는 합격이지? 합격 시에는 몇 점을 준다? 3점을 준다 그 얘기예요. 보통 검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2인 검사다 그러면 1이죠? 한 개가 됐어요. 그러면 2보다 적으니까 합격이지? 한 단계 엄격한 AQL 1이 나오겠죠? 1이라는 얘기는 한 개라는 얘기는 한 개보다 적거나 같으면 합격 아니야? 몇 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5점이냐, 이 갓나더라. 3점 플러스 3점이 너네는 5냐? 6이지. A씨가 2인 검사란 말이야. 어이. 됐지? 에? 1인 검사야. 한 단계 엄격한 거 말고 없어, 그런 거, 그제? 제로 나왔어, 뭐요? 합격이요. 몇 점? 그렇죠. 2점이니까, 그죠? 8점. 보통 검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2가 나왔어. 그러면 1이죠? 그럼 몇 점이요? 분량이 어떻게 한 개요? 그러면은 합격이요? 얼마요? 11점이 되는겨. 그제? 그러다가 어떻게? 졸라리 어떻게 검사를 했어요. 졸라 검사를 했어요. 졸라 검사했어요. 한 15로또쯤 됐어요. A씨가 얼마인 검사예요? 3인 검사죠? 한 단계 엄격한 조건에서는 A씨가 2가 나오게 돼 있어. 그제? 1이 나왔어. 합격이죠? 아이고, 물론 2하고 비교해도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죠? 합격되는 순간에 3점이 주어지겠죠? 여기서 어떻게 28점이 나왔어요. 누적된 게 28점까지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합격되면 되는 기요. 16번째 로트가 2인 검사요. 아싸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격은 돼요. 그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이구매 28점이 뭘로 되는 걸지. 한 단계 엄격한 요건에서는 불합격되잖아. 그제? 이걸로만 변했어도 어떻게? 인생이 틀려지는 건데 몇 점인데? 11점. 아이고, 그러면 17번째부터는 어떻게? 뭐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월한 검사로 갔다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단 누가 인정하는 경우? 소강관원자가 누군데? 후매자인데 뭐, 그제? 후매자가 어떻게? 너네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갔다가 어떻게? 개이씨, 겉으로는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그제? 누가 힘이 없으려냐? 여기서는 분명한 게 어떻게? 구매자가 뭐예요? 갑이야, 갑. 알았어? 생산자는 을이야. 갑과 을의 관계 뭔 줄 알지? 어디, 그제? 야, 근데 말이다. 너무 이래면 쓰겄냐? 적어도 이렇게 된다는 놈은 객관적으로 갖다가 품질이 보증이 된 거잖아요. 그제? 그러면 사람이 사람 상대하는데 갑이 힘이 있어. 을은 힘이 없어. 그렇다고 을을 갖다가 윽박지르기만 하냐? 쥐새끼도 어떻게 코너로 몰리면은 깨무는 법이요. 너네 못 봤지? 쥐새끼가 고양이 무는 거. 난 실험을 해봤어. 군대 생활하다가. 저기 취사장에 올라가면은 고양이들 무지하게 많이 내려와. 고양이도 무지무지하게 커. 시꺼먼 고양이가 진짜 어떻게. 밤에 잘못 보면 걔 뭐냐. 살쾡이만 해. 살쾡이보다 더 커. 거짓말 조금 보태갖고 어떻게. 작은 표본만 해. 고양이가 이만해. 몸 길이가 이만해. 잘 먹어갖고. 시레이션 박스에다가 고양이를 가뒀다? 내가 쌀집 아들이란 말이요.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거를 너무 잘 알아.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쥐 다니는 길목 앞에 앉았어. 거기서 3시간, 4시간, 고양이 참을성 짱이다, 진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다려. 거기서 가만히 있어. 정지돼 있어, 정지. 그럼 가갖고 어떻게 해? 자는 것도 아니야. 눈 뜨고 있어. 사람이 툭 건드려도 안 가. 그러면 쥐가 뻘뻘뻘뻘 나와. 그러다가 고양이하고 눈이 딱 마주쳐. 순간에 어떻게 쥐가 얼어 그냥.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고양이가 그냥 노려보고만 있어. 그게 한 1, 2분 정도는 지나가는 것 같아. 그냥 노려보고 있어. 쥐가 요 앞에 있어. 고양이가 요래고 앉아서 노려봐. 그러면 쥐도 멀뚱멀뚱 쳐다봐. 그러면서 쥐는 어떻게 점점 혼이 빠져. 점점 혼이 빠져. 그러니까 저항 능력이 제로가 돼버려. 저항 능력이 제로가 되는 시점을 고양이가 아는가 봐. 슬쩍 가갖고 발로 갔다가 앞발로 툭 쳐, 쥐를. 그럼 쥐가 정신이 팍 들어갖고 어떻게 보도도도도도 도망가. 그럼 고양이가 휙 뛰어갖고 그 앞에 또 앉아있어. 쥐가 가다마고 툭 쳐. 그러면 일로 또 티디디딕 뿅 점핑 탁. 그러고 쥐를 갖다가 혼을 빼놔. 쥐가 나중에는 어떻게 쳐도 도망을 안 가. 고양이가 발로 갖다가 쳐도 도망을 안 가. 나 잡아 잡수야. 그러고 쥐를 잡더라고, 고양이가. 아, 이게 그냥 어떻게 쥐가 나왔다고 그냥 급습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생각이 나서 또 군대 생활하면서 또 시레이션 박스에다가 고양이 이따시만한 거를 갖다가 가뒀다? 쥐새끼를 갖다가 잡아갖고 쥐새끼 꼬랑지를 잡고 시레이션 박스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어떻게 난리를 치는 거야. 시레이션 박스에서. 시레이션 박스가 높이가 이만하지. 고양이가 웅크리고 어떻게 털이 다 섰어. 쥐도 꼬랑지를 잡았는데 어떻게 등털이 다 섰어. 쥐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쥐가 막 손을 막 깨물려고 그래. 이 싸가지가 뒤질라고, 그지? 귀샤다기를 갖다 쥐새끼 한 대 때리고. 아니 이렇게 꼬랑지를 잡으니까 쥐가 이렇게 거꾸로 쓴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진짜 쓴다니까. 미쳤나 이게 싸가지가. 시레이션 박스에도 딱 떨기니까 생각도 못했던 현상이 일어나. 들어가자마자 쥐가 고양이 목을 갖다가 깨물어 버린 거예요. 딱 깨물었는데 고양이가 기절하고 깍 하고 튀어나오는데 쥐가 딸려 나와. 목을 물은 쥐가 딸려 나와. 그러더니만 바깥으로 툭 떨어지더니만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도망가고 쥐는 쥐대로 도망가. 역시 코너에 몰리니까 쥐가 고양이를 물더라. 나 별거 경험 다 해봤대. 쥐새끼가 고양이. 여기에 지금 상처가 있거든. 싸가지가 어떻게 개새끼가 어떻게 물었어. 뭐가 물었는지 알아? 쥐가 물었어. 쥐가 물었다고 시키더라. 쥐한테 물렸어. 또 다리에 보면 또 상처 자국이 있는데 그건 또 돼지 새끼가 물었어. 옛날에는 부엌에 쥐가 무지 많았어. 아궁이 있지? 불 때는데 쥐가 새끼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 아궁이 막아놓고 어떻게 어머니가 쥐는 잡으라고 그러는데 다 드러내야지 뭐, 그치? 다 드러내다 보니까 쥐가 어떻게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뒤지르기 이뻐. 요만한데 털이 뽀송뽀송해. 진짜 이뻐. 야, 또 낳기도 또 더럽게 많이 낳더만. 13마리를 낳더만. 나 돌려. 꼬물꼬물꼬물꼬물. 쥐가 이만해. 어미쥐가 이만해. 퉁퉁해갖고 멍둥이를 하나 갖고 들어갔다? 일단은 쥐새끼는 때려잡아야 되니까. 이게 쥐가 어떻게 초인적이더라고.
나 온 세상에 쥐가 나 시멘트 벽을 타는 거나 처음 봤다. 시멘트 벽을 타고 올라가. 몽둥이를 갖다가 때리니까 요로 피하고 저로 피하고 시멘트 벽 타고 올라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발로 갔다가 어떻게 딱 찼어. 띵! 또 따닥 차니까 어떻게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놓칠 수는 없잖아. 나도 모르게 쥐새끼를 갖다 손으로 갖다 딱 잡은 거야. 딱 몸통을 딱 잡아지는 순간에 어떻게 쥐가 쥐새끼한테 물린 자국이 있어요. 또 물렸으니까 또 성질나지, 그제? 그 다음은 어떻게? 상상에 맞게? 아니지, 짜샤. 우리 집 태워 먹을 뻔했지. 이게 쥐가 나를 물었어, 그제? 더 이상 용납이 안 돼. 이거를 어떻게 골로 보낼까? 그러다가 생각을 해낸 게 어떻게? 태워 죽이자. 서기를 확 던졌다, 쥐한테? 잡아갖고? 그랬더니 서기를 혼빵 먹었죠. 불로 붙이니까 잘 안 붙어. 소시계를 이용해갖고 계속 붙이니까 쥐가 붙더만. 그랬더니 쥐가 어떻게 온몸에 불덩어리가 돼갖고 이 미친 것이 어떻게 옛날에 보면 마루 있지? 마루꾼형으로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다. 한번처럼 집 태울 뻔했대요. 아, 쥐새끼도 문다 그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래도 좀 사탕도 줘야지, 그제? 이유가 없는 한은 뭘로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수월한 검사로 남겨줘야만 어떻게? 생산자 신날 거 아니야, 그제? 그래야지 어떻게 품질 향상에도 박차를 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제? 연속적 거래를 하는 건데. 그러지? 그거야. 그러니까 수월한 검사로도 남겨줘야 되는 거야. 채찍도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죠. 이쪽으로 가면은 품질 좋고, 검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비용도 적게 들고, 지네도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자, 우리 거기서 표를 한번 또 쫙 또 한번 펴봅니다. 표를. 거기에 보니까 이게 갑자기 표가 뭘로 갔다가 바뀌어요? 11-A, B, C표로 바뀌죠? 2-A표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11- A가 있지? 2-B표 밑에 11-B, 2-C표 옆에 11-C표. ABC가 뭐라고 그랬죠? 보통검사, 까다로운 검사, 수월한 검사라고 그랬지? 야, 두 표의 차이점 찾아봐라. 어따, 분수가 있다, 야, 그제? 분수가 있네, 분수. 분수값 샘플링 검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수값. 이때는 뭐를 이용한다? 11-A, B, C표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 샘플링 검사표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지? 보조적 주 샘플링 검사라고 그랬나요? 네,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3109표에는 없습니다. 이게 다 새로 만들어진 표예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은 이러한 화살표가 있어. 맞지? 근데 여기는 A씨가 얼마인 경우예요? 0이죠. 여기는 A씨가 얼마인 검사예요? 1이죠. 그치? 화살표 대신 여기다가는 뭐를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다? 3분의 2를 집어넣은 거고 여기다가는 뭐를 집어넣어 버렸다? 자, A씨가 3분의 1인 검사, A씨가 2분의 1인 검사,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검사는 이게 어떻게 화살표가 아래 위로 올라가죠?
근데 수월한 검사는, 까다로운 검사. 요건 2- 뭐예요? A표죠? 2-B는 바로 뭐예요? 까다로운 검사죠? 까다로운 검사가 화살표가 위아래로 내려가냐? 아니지. 얘는 어떻게 돼 있어? 다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이거 대신 뭐 갖다 집어넣었어요? 3분의 1. 얘들 대신. 근데 2-C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하나가 돼 있고 아래로 어떻게? 2개가 돼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뭐예요?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여기 값은 3분의 1. 여기 값은 아이고야, 내가 지금 이 표를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A씨가 5분의 1인 검사는 어디만 있다? 어디만 있는 거라? 그죠? C표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수월한 검사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화살표 대신 분수값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자, 요 화살표가 걸리는 대역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검사가 어떻게 엄격해지거나 혹은 어떻게 수월해지는 단점이 생겨요. 밑으로 내려가면 보통 엄격해지겠죠. 꼭대기로 올라가면 어떻게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야. 그러면 이러한 화살표 대역에서는 어떻게 검사가 조금 상대적으로 엄격해지던가 수월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A씨가 바로 어떻게 0하고 그 다음에는 뭐니까 1이니까. 그럼 검사가 정확하지를 않다는 얘기죠. 자, 개정된 표에서는 뭐를 만들어 놨다? 2-A, B, C표 대신 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1- A표, 11- B표, 11- C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어떻게 검사를 갖다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훨씬 더 1950년대에 만든 조정형 샘플링 검사보다는 진일보가 된 샘플링 검사라는 사실이에요. 품질 보증을 갖다가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게 2859-1이라는 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진행합시다.